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핵심 이론 2강 용어정의. 지난 시간에 중개업에 대해서 했죠. 용어정의라는 것은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죠. 따라서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해마다 출제됩니다. 지난 시간에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했고요.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세 번째 용어정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이죠. 외국 자격증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개업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부칙개공, 옛날에는 중개인이라고 불렀죠.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등록을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등록이라는 것은 등은 오를 등자지, 우리 등산할 때 등록, 기록을 올린다, 이게 등록입니다. 등록 대장에 기재하는 게 등록입니다. 자격증은 시도지사한테 받아가지고 등록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우리나라에 11만 명 정도 되고요. 공인중개사는 약 47만 명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은 세 가지가 있다. 종별이라는 말은 종류별을 의미합니다. 종류별. 종류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부칙개공 세 가지가 있다. 이 특수법인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을 이른바 특수법인이라고 합니다. 특수법인이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지역농협,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특수법인입니다. 이러한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지만 특수법인은 제외한다. 이 말은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도 됩니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개업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하면 X입니다.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중소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자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입니다. 중개법인인데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입니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 시험에 출제됐죠. 만약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하면 X입니다. 공인중개사 대상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을 보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인데요. 전국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1명 이상 확보해야 되죠. 개업공개사는 500명 이상, 5 빼기 2는 3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입니다. 5 빼기 2는 3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은 개업공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자격만 취득했다고 협회 회원 가입 못합니다. 개업을 한 개업공개사만 협회 설립할 수 있고 협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협회는 임의가입주의, 임의설립주의죠.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6번 지문입니다.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할 수 없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도 할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 7번에 보면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자격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가 되겠습니다. 용어 정의가 시험에 해마다 출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가장 큰 차이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합니다. 즉 자격증 있는 임원은 소속공인중개사하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반대 해석을 하면 중개보조원에 해당된다는 뜻이 되겠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법에는. 그러나 국토부 유권해석에는 중개 업무란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 확인설명서 작성 이런 것들이 중개 업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할 수 없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중개보조원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소속공개사는 자격증이 있고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없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 할 수 없습니다. 보조할 수 있는 점은 동일하죠. 중개보조는 보조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시험 지문에 자주 나오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공개사는 중개 업무 할 수 있고 보조원은 중개 업무 불가능하다.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 명문 규정은 없지만 국토부 유권해석은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 확인설명서 작성 이런 것들이 중개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는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조원은 인장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보조원은 직무교육 대상입니다. 물론 소속공인중개사 되고 나서 실무교육 받는 게 아니라 되기 전에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직무교육은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을 보면 소속공개사는 연수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보조원은 연수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2년마다 받습니다. 따라서 자격증 없는 임원도 모든 임원 전부 다 실무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격증 없는 임원은 연수교육 대상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소속공개사는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에 서명 및 날인 업무가 있습니다. 날인을 해야 되고요. 보조원은 서명 및 날인 업무가 없고요. 보조원이 당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라는 게 시험에 2번 출제됐습니다. 6번 지문. 소속공개사는 부동산거래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지만 보조원은 제출도 대행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거래사고 예방교육, 금지행위, 이중소속, 비밀준수의무, 결격사유는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모두 공통적 사항입니다. 기억할 때 예금이 비결 이렇게 5개는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